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노신규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부정맥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 네.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못 보신 그 내용을 못 보신 네.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짧게 핵심만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 중에 저희가 오랜 시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은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 자동심장 충격기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두려움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내가 사용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시고, 이걸 만지다가 내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기가 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핵심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심장은 어떻게 뛰는 것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심장이요? 예, 네. 우리의 심장은 전기 체제에 의해서 심장이 뜁니다. 우리의 심장의 우심방 모서리에 작은 크기의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동방결절에서 심장을 뛰도록 하는 생체 전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방결절을 우리가 심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 동방결절을 우리가 심장의 발전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 동방결절에 나오는 전기체제가 심장의 중심에 방실결절이라고 있어요. 방실결절을 통해서 심장 전체에 이제 전기체제가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체제가 전기가 일정하게 나와야 심장이 일정하게 뛸 텐데, 그렇죠. 전기체제가 빠르게 나오거나 늦게 나오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을 맥이 가지런하지 않다. 부정맥이다. 부정맥.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부정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정상적인 전기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맥박이 1분에 한 60회에서 100회. 네. 보통 한 성인 기준으로 한 70회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맥박은 60회에서 100회 정도 전기 체제에 의해서 맥박이 뛰는 것인데요. 네.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전기체에 어떤 그 전기가 늦게 나오거나 해서 맥이 60회 이하로 뛰는 것을 맥이 서서히 뛴다라고 해서 서맥이라고 하고요. 아, 그래서 서맥이군요. 네, 그렇죠. 반대로 전기가 아주 빈번히 막 나와서 심장이 막 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심장이 갑자기 막 뛴다, 막 이런 느낌도 그게 뭐 있어요. 달리기 하거나 그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관계없이 가만히 있을 때 달리기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맥이 빈번히 뛰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 저렇게 1분에 100회 이상씩 맥이 뛰는 것을 맥이 빈번히 뛴다, 빈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왜 심장이 정지하는 거죠? 심장이 정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장기죠.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장기를 꼽아라 그렇게 말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뇌, 심, 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장기가 심장인데요. 심장은 하루에 보통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한 10만 번을 뜁니다. 뭐 생을 마감할 때까지요.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심장이 멈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심장이 멈춤으로써 혈액이 피가 전신에 공급되지 않아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는 건데 그걸 피를 못하니까 받아서 몸 전체로 이제 팍 퍼뜨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되면 우리는 사망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멈춰버린 심장을 대신해서 피를 전신에 공급해 주는 우리 응급처치법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을 대신해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해 주는 그 응급처치. 자, 그러면 혈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을 보게 되면 혈액에는 우리가 학창 시절 때도 말이죠. 뭐 시험 볼 때 뭐 혈액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공부하잖아요. 이처럼 그 혈액의 구성을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혈소판은 이제 지혈기전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상처가 나면 피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네. 그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저기 지금 보시면 예. 혈소판은 이제 지혈기전을 하는 운동이고 그 역할을 하고요. 백혈구는 이제 면역 기능.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지구에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제 우리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혈구. 그 적혈구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돼서 드디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예. 즉 다시 말하면 심장이 멈춰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심장이 멈춰서 혈액이 전신에 가지 않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즉시 혈액을 전신에 보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인공적으로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이 왜 멈추고 심장이 이제 왜 멈추는 원인을 이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심장이 멈춘 원인에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산불 얘기하면서도 제가 심장의 원인에 의해서 시민성 심정지로 멈추는 경우도 있고 심장의 원인이 아닌 비시민성 심정지로 멈추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혈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혈액이 어떤 형태가 됐든 심장에 문제가 있든 심장에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이 됐든 혈액이 전신에 공급되지 않는 것. 네. 이것이 이제 대단히 위험한데 더더욱 위험한 것은 우리의 뇌에 머리에 혈액 공급이 4분 정도만 공급이 안 되면 우리의 뇌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4분 이내에 심장이 멈추고 나서 4분 이내에 우리가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시급히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4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과가 대단히 안 좋고 예후가 안 좋은.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좀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골든타임 4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심정지세 골든타임 4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심장이 멈췄을 때 전신에 이제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서서히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 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쭉 지납니다. 예. 4분까지는 물론 빨리 하면 좋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4분이 지나도록 뇌에 산소 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4분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6분이 지나도록 뇌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상당한 손상을 입어요. 그리고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10분이 넘어가도록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세포는 상당 부분이 괴사해서 불가역 상황, 정상으로 돌릴 수 없는 뇌사 상태에 빠진다라고 해서 심장이 멈춰서 4분 이내에 뇌에 혈액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4분이 넘어갔을 때는 생존율이 한 50%는 있어요. 물론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시간이 점점 지체돼서 6분이 넘어가 버리면 생존율이 저렇게 떨어지죠. 생존율이 20% 이하네요. 예,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시간이 지체돼서 10분이 넘도록 뇌에 산소 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생존율은 거의 제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심정지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봤고 또 심정지가 됐을 때 심정지 그 자체가 무서운 거는 결국 혈액을 공급을 못 시키는 거고 그렇죠.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또 죽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데 그러면 예방책은 없습니까? 심정지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왜 심장이 멈추는가? 심장이 멈추는 원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또는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네. 되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3만 3천 명 이상이 해마다 심정지로 사망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1년에 사망자가 2,600~700명 되기 때문에 1년에 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의 13배에 달하는 아주 엄청나게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이제 심정지인데요. 이처럼 1년에 약 3만 3천 명의 심정지 환자 중에서 거의 40 내지 50%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쓰러집니다. 관상동맥 질환. 예.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심정지를 어떻게 예방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슴속에 두셔야 될 텐데 심정지로 쓰러진 거에 거의 반절, 40~50%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니까 관상동맥이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관상동맥이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말이죠. 임금님께서 달의 행사 때 네. 이게 왕관, 저 화면에 나오네요. 임금님이 쓰시는 모자가 저게 지금 저 모자를 익선관이다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장의 혈관, 심장도 장기라서 심장도 피를 받아야 뛰죠.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 저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왜 관상동맥이라고 하느냐? 지금 우측에 보시는 그 임금님께서 쓰고 계시는 저 익선관을 닮았더라. 아, 갓이 이제 관이니까요. 예, 갓관자. 그래서 그 모양상자, 예. 갓을 닮았더라라고 해서 관상동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이 쓰시는 모자의 종류도 많고 대신들이 쓰시는 강요들이 쓰는 모자도 네. 아주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임금님의 모자나 그 강요들의 신하들의 모자를 전문으로 만들었던 동네가 익선동이거든요. 지금의 서울시 특별시 종로구 익선동이 네. 그 저 경복궁 앞에 예, 예. 그 조선시대 때 관을 만들었던. 자, 그 문제는 그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저 혈관을 관상동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 원인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문제랄지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뭐 스트레스랄지 생활 습관이랄지 뭐 식습관이라 여러 원인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게 저 관상동맥 혈관 내 벽이 부풀러지는 죽상경화나 또는 네. 죽상경화가 터지거나 네. 아니면 혈액에 피떡이 응고돼서 혈전이 혈관 안에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막 쌓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혈액의 혈류에 방해를 가져오겠죠. 자, 그런데 저 지금 혈전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혈액이 지나가는 그 과정에 저기가 압력이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뭐 막히니까요. 그렇죠. 좁아지니까 병목 현상이 있어서. 자, 그래서 저렇게 지금 부풀어 올려 좁아지니까 저기가 압력이 생기고 예. 그러다가 잘못해서 저희가 터지는 수도 있고 저렇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혈전이 더더욱 쌓이게 되는데 주무실 때든 운동을 할 때든 식사를 할 때든 어느 시점에 저기 혈전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쌓여 있는 혈전이 쌀알 한 톨만한 크기, 네. 심지어는 콩알만한 크기가 뚝 떨어져 나가는 수가 생겨요. 그 부스러기가. 네. 그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서 아까 그 관상동맥 혈관 어딘가에서 탁 막아버리면 네. 그것은 완연하게 이제 혈액에 전혀 안 가겠죠.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제 주먹을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우리의 심장 크기는 본인의 주먹 크기의 한 1.8배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심장이라고 하고요. 관상동맥이 이제 이렇게 막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관상동맥이 우측으로 큰 줄기, 큰 고속도로를 우관상동맥이다. 그렇게 하고 아주 관상동맥이 좌측으로 큰 줄기가 또 가요. 이걸 좌관상동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좌관상동맥이든 우관상동맥이든 어딘가에서 탁 막아버리면 네. 이게 바로 심장이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급성 심근경색
이 상황에 이제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심근경색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근경색 아까 예방법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심정지의 예방이나 또는 어떤 사전에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내가 곧 심장이 멈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사전에 안다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것을 좀 소홀히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동맥에 혈전이 막혀서 이제 혈액이 안 갈 텐데 만약에 뭐 관상동맥 어딘가에 혈전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쪽 어떤 특정 부분에 이제 혈액 공급이 중단될 건데 우리의 심장의 근육은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시간으로부터 20분에서 40분 정도가 되면 심근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본인의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혈전이 이렇게 쌓여서 그 혈전 쪼가리가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가슴이 아파요. 서서히 가슴이 아픈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급성 심근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슴 통증이 엄청나게 엄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 앵커님 같은 경우는 심장에 통증을 경험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이 심장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혈전에 의해서 혈액 공급이 중단될 때 우리의 심장에는 엄청난 통증이 오는데요. 어느 정도 통증이냐. 네. 우리가 그 임상적으로 사람의 통증을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처의 정도랄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심근경색에서의 가슴 통증은 일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통증. 지금까지 내가 평상시에 일생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 이렇게 엄청나게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통보다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통증이 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심장이 죽기 전에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체한 것으로 안다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국민들 계시는데 그렇게 큰 통증이 올 때는 지금 심장에서 지금 사인을 주는구나 해서 긴급하게 병원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게 통증을 느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려다가도 안 가도 되겠구나. 대단히 중요하신 질문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나는 종종 지난달에도 한번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니 뭐 괜찮더라 해서 이번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병원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이제 협심증에 해당하는 거. 지금 좀 보시면은요. 이거 두 가지를 좀 조금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심증은요. 아까 혈관이 막혀버리는 것. 이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협심증은요. 좁아진 겁니다. 혈관들이. 아까 혈전이나 여러 원인에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통증이 일시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다가 조금 지나니까 괜찮고요. 예. 또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가슴이 통증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앉아서 휴식을 취했더니 통증이 사라져요. 이것은 전형적인 협심증이고요. 심근경색은 휴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심근경색은 예. 심근경색은 뜀박질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데 이제 통증이 있는 것이라서 완전히 막혀버리고 그렇죠. 통증도 지속적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 그렇죠. 응급 시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그렇죠. 심근경색이다. 그렇죠. 심근경색의 이제 상황이 되면 병원에 만약에 가지 않습니까? 네. 병원의 의료진들이 시급하게 그 혈전 용해제라는 그 주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막혀 있는 혈전을 녹이는
그렇죠. 근데 그 혈전 용해제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과다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아주 가느다란 눈의 그 가는 혈관들의 영향도 줄 수도 있어서 보편적으로 지금 아주 그 통상적으로 쓰는 스텐스 수술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병원에 아마 심각하게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스텐스 수술을 권유를 할 수가 네. 있다. 좀 그래서 관을 이제 넓혀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도 등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모든 사람, 국민 모두가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또 실습을 통해서 네, 네.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가 산불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실습에는 좀 인공호흡을 인공호흡이요.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성 심정지는 반드시 가슴 압박만 하면은 이분이 회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슴 압박과 함께 인공호흡을 꼭 병행해야 된다. 가슴 압박과 함께 인공호흡을 병행해라. 네, 그 실습을 한번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예. 자, 이효정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급 환자를 목격했을 때 도움 주기 앞서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응급처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구조자의 안전 확인입니다. 네, 현장 안전함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접근하신 후 양어깨를 두들기며 큰 목소리로 불러 깨워보셔야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네, 빨간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라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신 다음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네, 가슴에 움직임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의 양상을 보일 시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가슴 압박의 자세는 어깨보다는 좁게 무릎을 꿇고 다리를 벌리신 다음에 두깍지 낀 손꿈치를 가슴뼈 하부의 절반인 환자의 가슴 가운데에 올려놓으시고요. 네, 팔꿈치를 곧게 펴고 환자의 가슴과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체중을 실어 압박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 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위해서는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압박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성인 기준으로 약 5cm 깊이를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또는 환자가 생존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도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인공호흡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네, 가슴 압박 30번을 시도했더라면 이제 인공호흡 2번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환자 머리 쪽에 있는 나이팔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 나머지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 올려 머리 젖히고 턱 들어 올리기라는 기도 개방을 하신 다음에요. 네, 환자의 이마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고 나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막아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면서 인공호흡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다시 한번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을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머리 젖히고 턱 들어올리기라는 기도 개방 후에 코를 막고 가슴을 쳐다보시면서 1초에 한 번, 네, 다시 한번 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코와 입을 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인공호흡을 시도할 때는 다시 한번 코를 막고 1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안전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거기 빨간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네, 환자의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슴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바로 가슴 압박 시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인공호흡 2번을 시도를 했으나 혹여나 인공호흡이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시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10초 이내 다음 가슴 압박으로 돌아와 주시는 게 환자의 소생에 더 이익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심폐소생술 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이효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습을 이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예,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한 심정지 네. 예방법이라고 할까요? 미리 예방하면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심정지는 이제 아까 뭐 협심증 뭐 신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장이 멈춘 사람들은 큰 틀에서 우리가 심정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6가지를 좀 조심하자 네, 이 얘기가 6가지요. 있습니다. 첫째는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가족력,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심정지의 가족력이 의외로 있습니다. 아, 그래. 유전적인 이유가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북한의 김정일도 새벽 6시에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일도 네. 새벽 6시에 심정지로 사망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도 체중이 뭐 10kg, 20kg 한다잖아요. 네. 아마 위험 인자가 있다. 그래서 본인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자기의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을 조심하느냐?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의지대로.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콜레스테롤 말씀을 드렸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대단히 위험 인자인데 꼭 우리가 건강검진 하시면서 꼭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중성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액, 피는 우리가 출혈이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피가 응고돼서 굳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체 내의 혈액은 맑아요. 그런데 중성지방 수치가 150에서 200 정도를 초과하면 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수시로 네.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심정지의 예방은 사실상 반절은 본인의 식습관이나 본인의 생활 태도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꼭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막에 나오잖아요. 네. 흡연, 당뇨, 스트레스, 또 가족력, 콜레스테롤.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성지방 수치 이것을 대단히 좀 체크를 해서 하시면 이와 같은 그 급성 심정지나 이런 상황에는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예.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노신규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